안녕하세요. SQL로 밥 먹고 살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세션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세션입니다. 음,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좀 발표를 하고 싶었던 주제이고 또 사례인데요. 음, 이번에 마침 기회가 돼서 데이터 플랫폼 버추얼 서밋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세션 또 행사인데, 그죠? 어, 이렇게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 시퀀 서버 2022 버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이고요. 실제로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SQL 서버 2017 혹은 이제 2019 버전에 해당이 되고, 또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또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쿼리 프로세싱 혹은 뭐 인텔리전트 쿼리 프로세싱 이라고 하는 SQL 서버의 이제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것이 이제 실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준비한 세션입니다.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퀄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SQL 서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고 있고요. 연간 기술 지원하고 있는 고객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SQL 서버 모니터링 관련된 솔루션 개발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뉴스레터가 있어요. SQL 서버 관련된 소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정보라든지 세미나 정보 같은 것들 신청하시면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의 SQL 서버 성능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도메인 sqlbguides.com에 접속해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센터나 혹은 이제 기업체 출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강의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용량 데이터 분석 관련된 강의, 그리고 쿼리 관련된 강의, 튜닝 관련된 강의, DB 튜닝 관련된 강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쿼리 작성법에 관련된 강의 등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쿼리 능력 레벨업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 성능 좋은 쿼리 작성법 이 두 가지 강의는 인프런의 온라인 강의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제가 올려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로 강의하고 있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나 혹은 서울의 스킬서포트 교육센터도 곧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강의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나 대외 활동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플랫폼 MVP로 2002년도부터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는 visualdb.net. 그리고 페이스북 쪽에는 SQL 패스 코리아라고 하는 커뮤니티 제가 리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 계정은 visualdb입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은 김정선, 그리고 트위터나 인스타도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나 혹은 대외 활동을 통해서도 또 SQL을 다루는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죄송합니다.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된 목적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 컨설팅의 상당 비중은 바로 이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있습니다.
SQL 서버가 이제 EOS, End of Service가 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죠. 이제 뭐 한 2, 3년 주기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신데요. 주로 2008이나 R2 혹은 2012 이하 버전을 쓰던 고객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주로 2017이나 2019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SQL 서버 2017이나 2019에 쿼리 프로세싱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적 변화 혹은 이제 옵티마이저에 관련된 변화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모르는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이제 부작용을 경험을 하거나 혹은 이제 성능상의 이제 문제를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좋아진 기능이 있는데 그게 좋아진 기능이 어떤 부분에 의한 것인지를 또 모르고 쓰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 부분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결론은 이제 DBMS의 일종의 셀프 튜닝 혹은 뭐 오토 튜닝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한 시대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혹은 기술적 변화에 대해서 그 장점이나 이득은 최대화하고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만일 이제 DBA나 DB 관리자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을 숙지를 하고 현업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단지 뭐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런 실무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간접 학습을 하셔서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경우 혹은 뭐 이미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겠고요. 튜닝을 어떻게 할지 혹은 운영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실무 사례만 얘기를 하면 그 기술적인 기본 내용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각 기술별로 간단하게나마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 사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 쿼리 프로세싱에 관련된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적 변화 이외에도 또 저나 혹은 저희 회사에서 실제 컨설팅 할 때 적용했던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인 내용들, 포인트 같이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QL 서버 2022에는 또 어떠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뭐 사실은 다른 세션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이미 다룰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본 내용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SQL 서버 2017 버전의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쿼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쿼리 프로세싱을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상세 기능들 중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2017의 기능이고요. 하늘색으로 표기된 것이 2019 버전입니다. 또 이 중에 일부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2017 버전에서는 어댑티브 쿼리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지금은 영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뒤에선 다시 한글로 의역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렵게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좀 더 쉽게 보실 겁니다. 인터립 익스큐션이라든지 메모리 그랜 피드백이라든지 혹은 어댑티브 조인과 같은 기능들이 도입이 되었고요. 배치 모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함께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에 오면서 로우스토어 일반 테이블을 대상으로 배치 모드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 테이블 변수에 대한 디퍼드 컴파일, 그리고 사용자 스칼라 함수에 대한 인라이닝,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집계 함수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값을 구해주는 approximate 근사치 쿼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야도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7이나 2019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인텔리전트 쿼리 프로세싱에 자동으로 적용 혹은 이제 노출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운영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쿼리 혹은 변수 혹은 함수 혹은 집계함수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성능상의 이득이 되는 부분 혹은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성능 혹은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차인데요. 앞에 나와 있던 도식을 기준으로 해서 총 6가지입니다. 메모리 그랜드 피드백, 배치 모드 언로드 스토어, 어댑티브 조인, 테이블 변수에 대한 디퍼드 컴파일, 그리고 스칼라, UDF, 인라이닝, 인터리 익스큐션, 포, MSTBF, 멀티 스테이트먼트, 테이블 밸류, 펑션입니다. 이 중에 1, 2, 3, 4번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을 쓰신다면 이제 나머지 2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쓰신다면 이 전체 기능을 다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겠으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제 용어들, 표현들이 이제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 사견을 좀 보태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서 한글로 의역을 해봤습니다. 직역은 아니고 의역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첫 번째, 쿼리 실행 메모리의 크기를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 두 번째, 일반 테이블에 대해서도 배치 처리를 지원해주는 기능. 세 번째, 조인. 그 중에서도 2가지입니다. 해시 조인하고 룹 조인을 동적으로 선택해주는 기능. 네 번째, 테이블 변수의 실제 행수를 사전에 추정해주는 기능. 5번째, 스칼라 사용자 정의 함수의 내부 내용을 실제 쿼리에 병합시켜주는 기능. 6번째, 다중문 테이블 값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행수를 사전에 추정해주는 기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아마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무난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중요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또 실제로 전화 혹은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 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그 중에 2가지를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QL 서버 옵티마이저가 또는 쿼리 프로세싱에서 행수를 추정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 CE, 카디널러티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알고리즘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되죠. 그에 따른 득과 실이 따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4199 추적 플래그라고 저희가 많이 언급했었던 내용, 이제는 쿼리 옵티마이저 핫픽스라고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활성화해서 이네이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4199는 사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매 세미나나 혹은 행사 때마다 강조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2017이나 2019에 실제로 고객사에 적용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왜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배치 모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쿼리 튜닝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쿼리 힌트죠. 옵션 쿼리 힌트에서 지금 보신 이 뉴퓨처에 관련된 것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혹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use 힌트문이 지원이 됩니다. 그 use 힌트문 안에 쓸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일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CE 알고리즘의 변경사항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고객 경우라면 현재 SQL 서버 2012 이하 버전을 사용을 하다가 SQL 서버 201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또는 이미 한 경우, 준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C 알고리즘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디넬러티라고 표현을 하면 행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 쿼리 옵티마이저 내부에 각 테이블이나 혹은 연산별로 몇 건의 행을 액세스하게 될 것인지 이제 추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한 동작을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모듈이 바로 이 C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쿼리 옵티마이저의 성능, 예측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쿼리처럼 오더 아이디 12663이고 제품 번호 2번인 행수가 몇 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이제 엔진 부분이 바로 이 C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 C가 실제와 정확하게 행수를 추정을 하면 좋은 실행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 행수와 많이 오차가 나는 행수를 추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실행 계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현재 RDB에서의 이 C 엔진들은 그 기술적인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성과 특수성 사이에 또 약간의 시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C 엔진이 SQL 서버 2014 버전에 오면서 그 전까지 사용되던 CE 모델 버전 70에서 120으로 업데이트,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2016, 2017, 2019, 2022가 나오면서 C 모델에 대한 버전도 각 SQL 서버의 버전에 맞게끔 맞추어서 변화가 되고 있죠. 우선 이후에 사용될 이 C에 대한 버전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14 버전까지의 C 모델을 뉴 모델이라고 하고요. 2012 버전까지 사용되던 모델을 레거시 모델이라고 이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 2014 버전에 오면서 이 CE의 변화 중에 또 큰 한 부분이 바로 예상 행수가 일반적으로 더 많아진 경우로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OLTP성 쿼리냐 OLAP성 쿼리냐에 따라서 더 많은 행수를 추정,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 득이 있고 실이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행수를 예측 혹은 추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상되는 IO라든지 예상되는 쿼리 실행 메모리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로 인해서 과거에 실행되던 쿼리가 업그레이드 후 더 느려지는 결과를 만든다면, 즉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레거시 CE 모델을 사용하도록 변경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서버 단위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DB 단위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쿼리 단위로도 힌트를 이용을 해서 CE 모델에 대한 변경 혹은 조정, 상세한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부작용을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별도 슬라이드를 가지고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상위 새로운 CE 모델을 쓰면서 또 좋아진 이득 중에 하나는 또 저희가 많이 하는 작업이죠. 최근 일자를 검색을 하거나 최근 번호를 이제 검색을 하는 작업을 할 때 레거시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 행수가 한 건이어서 실행 계획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이제 뉴 C 모델에서는 n 건으로 해석을 해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쿼리들이 업그레이드 후에 좋아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해서 이 C 알고리즘의 변경에 따라서 득은 취하고 실은 최소화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생 아래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고객사는 2008 R2를 쓰다가 2019로 업그레이드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우선 득이 된 경우를 한번 보면 과거 레거시 모델을 썼을 때의 듀레이션 CPU 읽기 IO입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2019에서의 듀레이션 CPU 읽기 IO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경우를 보실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레거시 모델에서의 듀레이션 CPU 읽기 IO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난 뒤에 듀레이션하고 CPU 읽기 IO가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이 득은 역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취하면 되고요. 실인 경우를 최대한 추적을 해내서 해당 쿼리를 튜닝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실제로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오픈되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오픈 이후에도 미처 추적하지 못했던 쿼리들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했던 같은 방식 혹은 같은 접근 방법을 이용을 해서 튜닝을 하고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쿼리 프로세싱, 인텔리전트 쿼리 프로세싱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바로 메모리 그랜트 피드백인데요. 우선 이 내용을 보려면 쿼리 실행 메모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가 쿼리를 실행을 할 때 쿼리 실행 중에서 중간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소트를 한다든지 해시를 한다든지 스프를 하는 등등의 작업인데요. 실행 계획에 이러한 연산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간 과정에서 메모리를 잠깐 쓰게 됩니다. 그때 쓸 메모리에 대해서 크기를 예측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쿼리 실행 메모리를 너무 크게 잡거나 혹은 너무 작게 잡는 경우에 쿼리 성능이나 안정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서비스 전체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SQL 서버 쿼리 옵티마이저가 실행 계획상에 경고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쿼리를 2번, 3번 반복 실행을 할 때마다 미리 계산한 메모리 크기 대비 실제로 사용한 메모리에 대한 간극, 오차를 줄여서 실제 사용하는 만큼 메모리를 잡도록 일종의 점점 더 실제 사이즈에 가깝게 수렴하는 형태로 맞춰주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쿼리를 처음 실행을 했을 때 예상 행수가 좀 많죠. 대략 한 400만 건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를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사이즈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고의 내용은 excessive grant입니다. 너무 많이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과다 메모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쿼리를 또 한 번 실행을 하게 되면 그때 실행 계획상에서 메모리가 많이 부여됐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부여된 메모리 사이즈를 보시는 것처럼 더 작게 줄여주게 됩니다. 대략 390메가 정도로 줄여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한 것은 6메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같은 쿼리를 또 세 번째 실행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경고가 발생하지 않고요. 메모리 부여가 7메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종의 이 메모리 그랜트 피드백은 후 보정하는 접근 방식의 쿼리 튜닝, 셀프 튜닝 혹은 오토 튜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것이
특히 이제 이런 대용량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을 하거나 집계를 하거나 연산을 하는 등의 작업에 있어서 DBA가 간섭을 하지 않아도 혹은 별도의 튜닝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튜닝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 기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SQL 서버 2022 버전에서는 이 메모리 피드백에 관련된 추가 개선 기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특정 열이 불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다면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했다가 적게 필요했다가 많이 필요했다가 적게 필요했다가 이러한 성향의 메모리 사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상 행수에 대한 이제 추정 오차라든지 혹은 재사용 이슈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치 모드에 대해서 우선 잠깐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하거나 혹은 집계하거나 뭐 조인으로 결합하는 등등의 연산을 할 땐 한 번에 하나씩의 행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 OLTP성 쿼리 혹은 소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데요. OLAP성 쿼리라든지 DW성 쿼리라든지 혹은 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쿼리에서는 이 행을 하나씩 가져와서 처리하는 연산보다는 좀 더 대량의 데이터를 묶어서 한 번씩 처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테이블에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존재를 하거나 혹은 몇 가지 특별한 연산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면 배치 모드라고 해서 한 번에 약 900건까지 행을 묶어서 행의 그룹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방식을 지원을 해줍니다. 실행계획상에서 각 연산자별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 실행 모드라는 부분이 이제 배치라고 표기가 되는 것이죠. 초기 버전에서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만드는 경우에 이제 배치 모드를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SQL 서버 2019 버전부터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긴 합니다만 일반 테이블 로우 스토어 모드에서도 배치 모드 방식의 처리를 지원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배치 모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만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뭐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이제 뭐 CPU 성능과 많아진 CPU 개수 그리고 L1, L2, L3 캐시에 대한 효율성 등등등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만 그 부분은 그냥 문서의 내용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배치 모드가 일반 테이블, 로우 스토어 테이블, 컬럼 스토어가 아닌 경우에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었던 사례인데요. 이렇게 인서트, 셀렉트 되는 쿼리의 인덱스 seek 하는 연산에서 보면 스토리지가 로우 스토어이고요. 행수는 대략 29만 7천 건 정도가 됩니다. 로우 스토어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실행 모드가 배치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인서트 연산자의 속성을 들여다봤을 때 배치 모드 on low store used라고 해서 true라고 표기가 되게 되고 있고요. 실제 실행 모드는 배치 모드로 돌아가고 있고 그 배치에 사용된 수가 331배치. 실제 행수가 29만 7천 건이니까요. 331로 나누면 대략 한 배치당 490개 정도, 대략 한 500개 가까운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2019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는 일반 테이블에서도 마치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쓸 때처럼 배치 모드에 대한 처리를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성능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조인입니다. SQL 서버 2017에 적용된 내용인데요. 쿼리가 조인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테이블에서 작은 수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즉 일반 OLTP성 쿼리에서는 룹 조인으로 실행이 되고 OLAP성 쿼리, 대량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DW성, 집계성 쿼리에서는 해시 조인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성능을 제공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한 쿼리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스니핑, 실행계획 재사용 이슈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도 있게 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 튜닝 방법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SQL 서버 2017에 어댑티브 조인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와 디테일 테이블에 대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스캔으로 결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시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인덱스로 결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룹 조인으로, 이 두 가지 실행 계획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런타임에 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룹 조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시 조인을 선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어댑티브 조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쿼리 프로세싱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조인에 대한 실행 계획상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아이콘으로 조인 연산자가 표기가 되고요. 이름이 적응형 조인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시 조인과 중첩된 루프간을 동적으로 선택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실제 조인 유형에 바로 해시 매치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적응형임이라고 해서 주르륵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어댑티브 조인이 적용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적화에 이제 실패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에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 뒤에서 다루게 될 쿼리 힌트를 혹은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어댑티브 조인을 디세이블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변수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정말 많이 씁니다. 이 테이블 변수를 썼을 때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되던 부분이 바로 행수 추정에 대한 오차였었죠. SQL 서버 17 버전까지도 테이블 변수 썼을 때의 예상 행수가 한 건, 물론 실제 행수가 한 건 혹은 뭐 두 건, 10건 뭐 이러면 상관이 없을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행수가 2만 1000건씩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행계획 최적화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였었죠. 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튜닝 방법들을 동원을 했었습니다만 SQL 서버 2019 버전에 드디어 테이블 변수의 예상 행수를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추정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옵티마이징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예상 행수가 21,338건으로 실제 행수와 동일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테이블 변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2019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이런 자동화된 옵티마이징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국한된 기능이긴 합니다. 언젠가는 또 스탠다드 에디션에서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실행계획 재사용 이슈, 파라미터 스니핑 이슈는 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칼라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이 부분도 먼저 성능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사례 좀 보도록 하시죠.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함수를 쿼리 어떤 부분에 참조하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성능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보려고 하는 내용은 select절에 스칼라 사용자 함수를 참조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이슈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행 단위로 반복 호출되는 함수 있죠. 롤 베이스 처리 방식을 갖고 있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쿼리에서 select절에 사용자 함수를 참조하게 되면 그 행수만큼 반복된 부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함수 때문에 엄청나게 느려지거나 안정성 이슈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경우에 어떻게 그럼 해결하거나 튜닝을 할 거냐,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인라인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함수 내부의 코드, 로직을 빼서 쿼리와 병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인과 같은 집합 기반으로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이제 수동 튜닝 방법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2019에서는 이제 그걸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건부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모든 사용자, 스칼라 사용 점수를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아닙니다. 적용될 수 있는 제한된 조건 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매우 간단한 사용자 정의 함수인 경우에 주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조건들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자료와 함께 참조 문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한번 보도록 하시죠. fn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스칼라 사용자 함수를 이제 select절에 참조를 한 경우입니다. 이걸 실행 계획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select절에 대한 실행 계획과 그리고 그 함수 안에 있는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을 보실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실제 실행 계획이 아니라 예상 실행 계획을 통해서 함수 안에 있는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select 쿼리에서 이 함수 안에 있는 연산을 행수만큼 반복해서 호출하게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추적한 읽기 I/O 그리고 CPU 타임 듀레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쿼리를 2019에서 수행하게 되면 실행 계획상의 쿼리에 대한 실행 계획과 함수 내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 말은 함수 안에 있는 로직이 쿼리와 병합이 되어서 마치 한 쿼리인 것처럼 컴파일되고 옵티마이징 되어서 실행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마치 수동으로 저희가 쿼리를 병합시킨 것처럼. 그래서 인라이닝이라고 소개가 되는 겁니다. 2019에서의 성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읽기 I/O, CPU, 듀레이션으로 자동으로 성능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쿼리나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 개발자나 혹은 SQL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직은 뭐 제한된 좀 더 제한사항이 많이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또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서 더 많은 부분을 또 인라이닝을 자동으로 해주거나 또 개선해주거나 혹은 또 향상된 기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2017이나 19로 업그레이드 하신 경우 혹은 준비하고 계신 경우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SQL 서버 2019 초기에 이 인라이닝 관련해서 몇 가지 성능 이슈, 안정성 이슈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CU 누적 업데이트의 패치 형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CU가 꽤 높은 버전이기 때문에요. 조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하위의 CU를 사용한 경우 혹은 이제 초기 2019 버전을 사용한 경우에 이 인라이닝 일종의 이제 버그죠. 이로 인해서 덤프가 발생하거나 혹은 SQL 서버 서비스에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실제 고객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 나와 있는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인라이닝 관련된 이슈들 또 해결 방안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하는 방법 우선 첫 번째는 최신 CU 버전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2019 혹은 17에 RTM CU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급적이면 최신 CU를 설치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문서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초기 CU 버전 같은 경우에 CU 설치하고 나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스크립트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KB 문서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최근 버전의 CU에서는 이제 저런 작업들이 불필요합니다. 좀 더 편해졌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동으로 저런 이슈들을 좀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인라이닝을 해제하는 겁니다. 적용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DB 단위로 옵션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함수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인라인 옵션을 온하거나 오프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실제 함수를 쓰는 쿼리 단위로 힌트를 이용을 해서 인라이닝을 온오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뒤에 나올 별도 슬라이드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Interleave Execution for MSTV DBF입니다. 멀티 스테이트먼트 테이블 펑션 있죠? 앞서 보셨던 스칼라 함수가 아니라 마치 뷰처럼 프롬절에 사용하는 다중문 테이블 값 함수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스플릿 함수 같은 것들이죠. 이제는 스플릿 함수가 스트링 스플릿이 함수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스플릿과 같은 함수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다중문 테이블 값 함수로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함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문 테이블 값 함수 또한 행수를 추정하는데 이제 오차가 있었고 그 오차로 인해서 실행 계획을 최적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2012 버전까지는 무조건 한 건으로 추정을 해서 문제가 있었었고요. 2016까지는 100건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에 오면서 드디어 실제 행수, 예상 행수를 앞서 보셨던 테이블 변수처럼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그 행수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를 적용을 해주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중문 테이블 값 함수를 또 많이들 쓰시죠. 사용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이나 DB에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프롬절의 append split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번호를 콤마로 구분된 문자열을 넘기고 내부에서 루프 돌면서 스플릿해서 행집합을 리턴 시켜주면 이제 다른 테이블하고 조인을 하거나 기타 블라블라 해서 처리하는 이제 예제였었습니다. 2012 버전까지는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예상 행수가 한 건으로 추정을 한 반면에 2017 이후 버전에서는 실제 행수를 사전에 확인을 해서 그 행수에 기반해서 쿼리 실행 계획에 대한 최적화를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이제 과거에는 DBA나 DPA나 혹은 QA나 혹은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수동으로 하던 작업들이었다면 이제는 옵티마이저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기능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스탠다드 에디션에서도 지원이 되게 됐으니까요. 네, 아주 땡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새로운 더 똑똑해진 인텔리전트
쿼리 프로세싱에 대한 6가지 피처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나 또는 저희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권고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적 플래그 4199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었죠. 4199 추적 플래그를 쓰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4199를 적용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죠. 다만 신규 개발되는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업그레이드를 새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4199 추적 플래그를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016 이후에서 이미 4199가 적용된 상태로 나오면서 이후에는 이제 4199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요. 다시 2017, 2019에 오면서 또 새로운 피처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이 4199에 해당되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KB 버그 패치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해서입니다. 결국은 새로 변경된 인텔리전트 쿼리 프로세싱 혹은 옵티마이저의 변경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버그가 발생을 하거나 또 그런 내용들을 개선하는 CU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걸 적용하고자 할 때 4199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강제사항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4199라고 하는 추적 플래그를 이용을 하지 않고 대신에 쿼리 최적화 프로그램 수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옵티마이저의 내부 로직을 수정을 하는 건데요. 이 KB와 같은 CU 설치 패치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문서에 보면 이 쿼리 옵티마이저 핫픽스 혹은 추적 플래그 4199를 활성화시켜야 적용이 됩니다. 활성화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 버전의 CU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됐죠. 이미 사례가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꼭 적용을 해야만 되는 케이스였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쿼리 옵티마이저 핫픽스 혹은 추적 플래그 4199를 활성화 시켜주는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이 필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고 실제로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버 전체에 적용을 하고자 하면 SQL 서버 시작 옵션으로 -T4199 추적 플래그 4199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DB 단위로 적용을 하고자 할 때는 DB 옵션에서 쿼리 최적화 프로그램 수정 쿼리 옵티마이저 핫픽스라고 하는 옵션을 켜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쿼리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역시 뒤에서 보여드릴 힌트를 이용을 해서 쿼리 옵티마이저 핫픽스에 대한 이네이블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어떤 범위 혹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적절하게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귀찮다라고 해서 무조건 전체 4199 뭐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꼭 사전에 검토 혹은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고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옵티마이저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또 기존 쿼리의 실행 계획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좋아지는 쿼리도 있는 반면에 더 나빠진 쿼리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전 점검, 튜닝 꼭 거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옵션 쿼리 힌트에서 유즈 힌트문을 써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힌트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우선은 문서로 참고를 하시고요.
이 중 파란색 부분이 2017에 대한 힌트들, 그리고 보라색 부분이 2019에 적용되는 힌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칼라 UDF 인라이닝에 대한 디세이블 같은 것들, 쿼리 옵티마이저의 호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힌트들, 인터립 익스큐션, 테이블 변수에 대한 테이블 함수에 대한 내용들, 메모리 그랜드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댑티브 조인에 대한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레거시 카디넬러티 혹은 뉴 카디넬러티 CE 모델에 대해서 또 강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옵션들, 쿼리 옵티마이저, 핫픽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힌트를 이용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힌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참고를 하시고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일부는 스탠다드 에디션 에서 지원되지 않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문서화되지 않는 힌트 중에 또 현업에서 많이들 원하시는 대표적인 힌트죠. 쿼리 실행 계획이 병렬로 처리되도록 강제하고 싶을 때 Enable Parallel Plan Preference라고 하는 Undocumented 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힌트에 관해서 제가 또 예전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있으니까요. 혹시 정말로 꼭 필요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이 힌트의 존재 여부를 알고 계셨다가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힌트의 좀 더 정확한 설명은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 버전에 새로 추가된 그리고 더 개선된 인텔리전트 쿼리 프로세싱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 중에 또 많은 쿼리 개발자 혹은 튜너, DBA, DPA 또 QA 파트에 계신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파라미터 센시티브 플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기 파란색으로 표기한 것들이 2022 버전에 새로 추가된 IQP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센시티브 플랜 옵티마이제이션은 한 쿼리에서 매개 변수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실행 계획이 필요할 때 그때 각각의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매개 변수의 예상 행수, 추정 행수에 따라서 어떨 때는 seek하고 어떨 때는 scan하고 여러 개의 실행 계획을 동쪽으로 만들어서 처리해주는 기능이고요. 같은 쿼리에 대한 컴파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컴파일 부하가 큰 경우에 그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컴파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리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고객사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병렬로 쿼리가 실행이 되는 경우에 그 병렬에서 사용할 CPU 개수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후보정 형태로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맥스도 피드백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카디넬러티 에스티메이션 CE 모델도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이 부분도 자동으로 후보정을 해서 필요하면 올 레거시를 썼다가 필요하면 뉴 버전을 썼다가 하는 기능도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메모리 그랜트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불균등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또 완화시켜주기 위한 새로운 기능이 확장이 되었고요. 또 근사치 함수 구하는 거 앞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렸죠. 이번에는 그 백분위 함수들이 있죠. 백분위 함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근사치 함수를 지원하도록 또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쿼리에 들어가는 힌트에 대해서도 쿼리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쿼리별로 힌트를 적용하도록 또 확장된 기능을 지원을 해주게끔 바뀌었습니다. 2022 버전의 새로운 인텔리전트 쿼리 프로세싱은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다른 전문가들이 다른 세션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오버뷰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세션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어라고 해서 혹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제가 또 다른 장소에서 2022 버전의 인텔리전트 쿼리 프로세싱을 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시간을 참고하셔서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또 저의 시각으로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갈수록 똑똑해지는 SQL 서버 인텔리전트 쿼리 프로세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약을 해보도록 하시죠. 쿼리 프로세싱이 옵티마이저가 더 똑똑하고 더 편리해지고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기능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또 좋은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면 SQL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이득은 최대한 취하고 또 부작용은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디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기능의 차이가 조금 있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의 호환성을 해당 버전으로 유지하지 않고 하위 호환성으로 내려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또 그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또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개발을 할 때 새로운 기능들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Q&A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